스웬스마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계엄 탄핵 이후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우리나라의 저질 공직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같은데 이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는 거는 이전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 의한 부분과는 차원이 다른 혁명적인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 정권 내부에서 트럼프한테 줄서기나 뭐 끈대고 또 그쪽에 충성을 바치고 정보를 빼돌리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22일 취임식 당일 정오에 정권이 교체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흔들림이 하나도 없고 또 공직자들이 마지막까지 지금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공직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다가,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임무가 끝나면 이제 자신의 과거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직자라는 것은 월급은 적고요, 일은 많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권에서 결정한 정책이 지금 마지막까지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워싱턴 핵협의 그룹 만드는 것도 지금 마지막까지 미국의 국방 국무 관계자들이 계속 약속을 확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한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요, 벌써부터 지워지는 윤 정부 정책이에요. 그래서 탄핵 소용돌이에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신년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이 폐지 축소되고 있다. 이게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윤 정권 때 결정된 이 정책이면 아직 윤이 탄핵이 확인되어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앉아 있음에도 윤이 만드는 정책이 전부 공직자에 의해서 스스로 부정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굉장히 많은 공직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변신을 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사정기관의 최근 형태를 보면 권력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가 먼저 들어눕나 시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윤석열 때려잡기, 즉 완전히 칼의 방향을 돌려서 윤석열 때려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변신의 기제였던 검찰은 이번에도 재빠르게 갈아탔지만은 미운 털이 이재명한테 단단히 박힌 덕에 중도 탈락했고 현재는 공수처와 경찰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기관의 존립과 무능 오명 탈피를 위해서, 경찰은 경찰목 수사권을 더 챙기기 위해서 지금 난리다. 이거는 뭐 점잖게 표현한 거고 다 윤한테 아부해서 경찰 수뇌부와 공수처 수뇌부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경찰의 넘버1, 넘버2를 경찰은 빛의 속도로 잡아가두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특수단장이 이정명에 아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엄에 협조했다 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경찰이 윤석열 체포에 더 적극적인 것은 이런 내부 상황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수처와 이 경찰의 수뇌부들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완전히 바뀐 내부 상황에 맞춰서 처신하고 있다. 여당 의원 질의에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반박하지만은 야당 의원이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윤석열 끌고 나오라 이런 말에 대해서 또 체포를 못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경으로 하라라는 말에 유념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을 민주당이 벌써 접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최상목 직대가 하는 처신, 그야말로 민주당과 여당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듯한 모습, 소신이라고 하는 모습은, 자, 직대라고 맡았으면 자신의 소신 그리고 정권의 일관성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 밑에 장관들이 처신하는 행태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법원이나 헌재가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도 저런 법원과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 누가 승복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라면 명문 학교를 나오고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공직에서 훌륭한 캐리어를 갖다가 닦아오면서 지금 저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인간 같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보인 행동이 그나마 공직자로서의 표상이다라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상류 기득권에 속하는 공직자들은요, 재산이 좀 없어도요, 재벌들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에 차 있고, 과거에 제가 술자리 등에서 만난 고위공직자를 보면 건방지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런 건방진 공직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건데, 새로운 권력 앞에 바람처럼 들어누우면서 빌빌 기고 자빠졌습니다.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상층에 다 표진해 있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판사라는 게 서로 내통해가지고 판사 쇼핑에 협조하고 있고, 지금 계엄 탄핵 이후에 이 판결로 오는 거, 송영길 판결이나 박정훈 판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또 지연되고 있는 이재명 재판 이런 거를 보면 이 법원이 그야말로 양심조차도 다 져버렸어요. 윤석열에게는 빛의 속도로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잡아가두려고 혈안이 됐고, 이재명에게는요 벌써 법의 칼날은 무뎌져 버려서 이재명이 기가 살아서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자, 헌재는요 이미 공정성을 여러 모습에서 상실해서 헌재가 판결을 내리면 국민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어요. 자, 이런 공직자들의 한심한 처지에 대해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언론이요, 심지어 조선동아 같은 보수 언론조차 이재명 측에 줄을 서서 이 보수를 난도질하는, 그래서 보수가 거구고 마치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당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해라 쇄신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개혁해라 쇄신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수가 스스로 해체되어라 라는 요구입니다. 자, 꿋꿋이 버티니까요.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애국 보수 시민 때문에 지지율이 역전되고 있잖아요. 윤통 지지나 당 지지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가 찬 일이 터졌습니다.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 동아일보 내부에서 여러 직책을 거쳐온 한 여자 간부가 지금 이재명과 중국 언론 간의 기자회견을 갖다가 주선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논란이 되자 당사자는 뒤로 빠지고 회사가 대응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이 기자와 인민망 중국 그 통신의 채팅 내용이 공개됐는데, 단체 채팅방에서 이재명 기자회견에 나올 사람들을 다 체크해라고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이 했죠. 출판국 부국장은 동아일보 외신부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여자 출판부 부국장이 이재명의 외신 특보냐는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했는데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판 부국장에 대한 지금 내용이 나왔어요. 허문영이라고 동아일보 출판부 부국장 여성입니다. 90년에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를 거쳐 오피니언 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을 거쳤고, 현재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으로 있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지냈고, 서울대에서 소비자 경제학을 전공했고, 일본 게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단기 연수를 했고, 한국 언론 사상 최초로 경찰 기자팀장을 했고, 현직 언론인으로 최다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성이요, 지금 이재명이 외신 특보 역할을 했다고 지금 논란이 지금 크게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국의 중국 정보기관 신화통신 포함 비밀회동, 이재명 대표 제정신인가라는 보도를 내고, 중국 신화통신은 사실상 중국 첩보기관이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기자와 관련해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현지 기자가 특정 정치인의 참모 내지 정치 브로커를 했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윤통과 국민의힘에 비판적 글을 써온 간부가 이 시국에 중국 관영 매체를 포함한 중국 특파원들과 이재명의 회동을 비밀리에 주선한 것이 말이 되느냐 했어요. 자, 민주당은 그것이 여러 외신 기자들, 꼭 중국이 아니라 일본계 외신 기자들 한국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부 모임에서 이재명이 지금 초청되어서 오찬 간담회를 한 것이다 이랬는데요. 현직 기자를 통해 간담회 제안을 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실제 진행되었고 동아일보 기자가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 1월 8일 12시로 제안이 왔습니다. 가능하면 이 톡방에 체크를 부탁드려요라고 했고 이민만 기자가 체크를 남겼어요. 이 현직 기자가 정치인 참모 내지 정치 브로커를 수행했고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이 허문영이 이재명의 외신 특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공부 모임인지 동아일보 기자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하니까 회사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떠넘기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과의 간담회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은 음모론이라면서 불쾌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뭡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재명 측이 해야 될 부분을 왜 현직 기자가 배신했냐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직 기자가 나서서 이재명과의 회동이 며칠 몇 시에 확정됐으니까 거기 참가할 사람들 손들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에 자신들을 비판하면 내란 선동으로 지금 다 고발하겠다 했잖아요. 결국은 자신들을 비판한 사람을 이재명을 비판한 사람을 내란 선동이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한 지 사흘 만인 13일 성명불상 네티즌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기사에 허위사실을 담은 댓글을 담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전 백골단 그 기자회견 주선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민주당 지령을 받고 불법적으로 모집했던 백골단, 민주당 뿌락지 등의 허위사실 댓글을 달아서 민주당이 김민전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백골단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해살만 일을 저질렀다고 고발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 뉴스를 퍼다난 사람들 아니면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 뉴스를 갖다가 지금 보도한 언론들 지난번에 보면 윤석열 도피설 보도했잖아요. 대표적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언론 앞에 자신을 노출시켰잖아요. 윤통이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고위공직자, 언론 그리고 민주당이 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